다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리에 힘 딱 주고 버텨서 확실한 거 나가야 되는데 요즘 보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거의 뭐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나가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짜로 밝혀졌고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고 됐는데 뭐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네, 영부인하고 친구가 어땠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역 가시면 예. 각 집에 가면 그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이런 걸림돌만 잘 피한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그러니까 지금 거다. 곽상도의 그 짓거리가 명절 밥상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잘 딱 씹으라고. 그거죠. 네. 근데 2017년 1월에 그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청주인가 거기 시장이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때다 그리고 문재인이 한 거야, 자유총연맹 그러는 거죠. 회장인가 그러시잖아 그분이. 그 자유총연맹이 언제 지금도 자유총연맹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 편이 아니잖아. 예전에 그렇진 않아. 반공연맹 하던 게 최근에 정상으로 자유총연맹이 돌려놨어? 됐어요. 정상이 되긴 됐어. 아, 내가 보기에는 그 조직의 거의 3분의 2는 정상 아니야. 청와대 비슷하고요. 위쪽은 괜찮고 나머지가 아직 바뀌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직접 저기 들어가서 확인해 본 데가 있잖아요. 통일 뭐지? 주체 국민회의? 통일조 국민회 말고 통일 그 거기- 데가 아니라 거기- 그거 뭐야? 아, 평통, 민주평통. 아, 민주평통의 회원이었어 내가. 음. 그 한 모 의원께서 어. 나보고 강남에도 민주평통 의원, 민주평통 회원이 음. 조금 진보 진영인 사람이 들어가서 강남에 있는 상황을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저를 추천해가지고 집어넣어줬어요. 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회의를 앉아 있는데 황당한 거야. 그 몇 황당한 거. 년도였어요? 박근혜 얼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그때 이후로 바뀌었던 게 음. 이 반공연맹이라는 게 결국은 관변 시위를 많이 하는 그 당시 여의도에 비행장 있던 시절부터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었어요. 그건 자유총연맹이고. 그 반공연맹이 바뀌어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걸 바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총연맹도 꽤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그 좀 부드럽게 됐다가 좀 위쪽만 바뀌고 아직 안 바뀐 게 많고요. 맞아요. 정부 쪽 관변 단체들은 이미 지난 8년 가까이를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꽂아서 승진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강남구에서 이거는 진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강남구에서 민주평통 회원들 일부를 모아가지고 따로 수서 그 뭐예요 터미널이라고 해야 돼 KTX 수서역 수서역.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니까. 음. 난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해라. 땅을 사라는 거지. 투자해라. 돈 번다. 투자해라. 그러니까 그게 내부 정보 아니겠어? 그걸 민주평통 위원들한테만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 늘 그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들 정보를 얻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구청장 신연희. 지금은 굉장히 자, 추운 곳에 계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총선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좀 전망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이념이랄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의 회귀냐, 그러니까 전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대한민국이 웅비하느냐에 대한 좀 기로에서도 이번 총선에 그 뭐랄까 구도가 따여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가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 막 비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욕하고. 사실은 소수인데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마치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미디어 그 효과 그렇죠. 이론의 그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 그러면 그 목소리가 큰 사람 얘기만 밖으로는 들려.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조용히 해. 또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나선으로 계속 그 특정한 목소리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밑에 다른 얘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겉으로 담론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들만 지배되는 거야. 그거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기레기들인 거야. 그래갖고 지금 보세요. 정경심 재판에서 혹은 조범동 재판에서 계속적으로 검찰이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보도 안 하잖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큰 일이 있었을 때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변곡점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마치 형상기억 학금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맞아. 회귀될 때쯤 될 때 우리가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바꿀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불안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총선 가까이 와서 이 느낌, 후광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정말 토호에 가깝게 매달려서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권력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지키지 않을 말이지만 50% 이상 물갈이 하겠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뽑겠다 얘기했어요. 이건 정의당에 했었던 공약 같은 것들 갖다 베낀 거하고 비슷한데 예. 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얘기했다는 거. 그다음에 검찰이 요즘 언론 플레이라는 플레이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 싸울 때 비슷해요. 싸울 때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누가 팔가도시 너 몇 살이야? 고향 어디야? 니네 아버지 뭐 하셔? 이러게 하면 진 거예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윽박 지르고 나가는 건데 지금 검찰이나 그 밖의 사회 지도층, 황교안이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이걸 설인사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석 달 뒤에 돌아올 현실이 자기들 밀려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데 걔는 강아지 보고 자꾸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소고기가 자꾸 하셔서 육포가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설 밥상에 올라가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젠다를 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되게 정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조국 장관의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나열하면서 조국 장관은 뭐 지금 그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쪽으로 나와요. 조금이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8월 달 이후에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에 난이 났을 때 이게 총선까지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총선 아젠다로 아마 조국 장관 이슈를 갖고 계속 흔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을까요, 그럼? 일단 또 다른 이슈들은 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잡고 흔드는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각종 재판들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로 쓰겠죠. 근데 이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팩트 체크를 계속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팀이 해체된다 어떤 얘기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수사는 끝났어요. 기소가 됐다는 건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마구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비교하는 놈들 무식한 새끼들이거나 나쁜 새끼들이야. 정경심 교수 재판 1차에서 재판부가 했던 말은 증거를 좀 살펴봐야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였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이 정경심이 죄 있으니까 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잡아넣겠어? 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저는 맞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김경수 재판 이 3월로 뒤로 밀리면서 이것도 정치 공작에 차문호 판사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 재판에 개입하려고 총선에 개입하려고 재판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죄가 있다를 끌고 가겠죠. 지금 현재 차문호는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솔직히 그 이렇게 그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듯이 미루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미룰 수 있을 때는 주심이랑 재판장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미루게 된다고. 변론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심은 차문호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끝까지 개기고 있는 거야. 주심이. 그러니까 차문호가 자기가 자기 의견대로 다 관철을 시킬 수는 없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인사처리야.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마무리를 못해.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놓냐면 시연을 본 건 맞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완전히 대못을 박아놓고 나간 거야. 이게 알박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날 때 얘기되고 싶은 거야. 차문호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쇠리들은
머릿속에 그따위 생각밖에 없어. 차문호 판사는요, 진짜 최민희 의원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나쁜. 정치적 제기를 못하게 못을 박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 스스로는 양승태 라인에 있었던 자신의 사촌 동생인가요? 그 판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네.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법적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죄도 아닌데 크게 처리되거나 죄를 지었는데도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차문호는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확 2심에 그 실형을 선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심 판사가 끝까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야마 돌았겠지? 야마가 뭐야? 아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쉐 봐라, 이쉐를 봐라. 그러면서 너 네 맘대로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결론 내릴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쪼잔하게 시연을 봤다는 거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따위 얘기를 갖다 하는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이게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석을 바라보고 열심히 외쳤던 정경심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기자들을 향했던 검사의 외침이나 이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나올 때 앞으로 판사들 가운데서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탄희 전 판사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 왜곡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행동했던 것을 끌어내려서 시궁창으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모습들에 속으시면 안 자, 됩니다. 너무 새나가지 마시고요. 네. 총선 전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지금 뭐 떠오르겠지 하겠죠. 이제 지금 설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이제 총선의 어떤 전망을 그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한 그런 사건이 이번에 육포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구석의 징조 같은 거야. 불길한 그렇죠. 징조. 육포와 같은 것이 최소한 6포 이상으로 엄청나게 터질 것이다. 무슨 야. 대포, 찌찌뽕. 뭐 마포,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홈런포 뭐 이런 거 막 터질 거다. 육포는 약간 예. 해프닝 같은 거고 예. 진짜 제기하기 힘든 거 하나 터진다고 저는 봐요. 네. 한 3월 달쯤에. 어. 과학적 근거는 없어. 그냥 3월 달 중순쯤에 자유한국당 육감이죠, 수습 이거는. 못할 정도에 하나 터진다고. 육포가 아니라 봐요. 육감인데 이게 확실히 터질 거예요. 나는 황교안 발. 나는 황교안 발. 황교안 쪽에서 뭔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변수 하나 든 게 안철수가 말이 늘어서 왔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창당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리를 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젠다를 던지는데 그걸 잘했던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그랬는데 나경원이 빠지고 여백이 생기니까 황교안은 극단으로 가는데 과정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데 안철수가 소스를 주면서 저 열심히 박형준 같은 사람이 더 안철수를 땡기겠다. 몸값을 올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안철수. 저요. 안철수는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재앙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안철수가 가는 길이 보여요. 안철수가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현충원에다가 이제 참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5.18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잖아요. 요 얘기는 나는 보수의 뿌리와 진보의 뿌리를 다 안고 가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양쪽에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판을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쇼당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거 쇼당이잖아. 아까 야마와 쇼당. 아 죄송합니다. 잘한다. 사퇴하세요. 잠깐만. 설날이니까 고스톱도 좀 사퇴하세요. 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장을 들고 야, 나 수 틀리면은 요거 낼걸? 5.18. 그리고 나 수 틀리면은 요거 낼 거야 현충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몸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만난 인사가 김경준이에요. 김경률은 참여연대의 그것도 뭡니까? 진보적으로 분류돼 있던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근데 조국을 공격하면서 이상한 그런 그 돌 플러스 아이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진중권도 만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서 분명히 진중권한테는 오퍼 들어갔을 거예요. 안 만난다 예. 했겠지. 왜 안 만난다 그래? 진중권은 당연히 만나겠지. 지금 자기 저
취직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진중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기한테 지면을 열어준 신문은 비판을 안 해. 조선일보가 열어주면 조선일보도 비판 안 할걸? 지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엄청나게 좋은 신문인 것처럼 얘기해. 그래놓고 나머지 신문은 다 까. 특히 한겨레 엄청 까. 왜 까겠어요? 왜 지면 안 주냐 이거잖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안철수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안철수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는 조금만 좀- 더 한마디만 더 하면 요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김경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중도죠, 중도. 중도의 그 합리를 표방하면서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쪽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뭉치려고 마음이 조금 있었던 옛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자, 근데 이제 안철수는 사실상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우리나라 제3당 등이 지역적 기반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럼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호남을 간 건데 사실 제가 호남의 적자로서 말이에요. 적자, 정통성 있는 호남인으로서 제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한 15명 전화해본 것 같아요. 예.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바른정당과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 합당했다는 것 자체가 광주를 배신한 걸로 되고. 그럼요. 더군다나 뭐 합당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뭔가 개혁에 선봉했었다라든지 뭐 정치사에 의미 있는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당 또 깨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안철수는 진짜로 비빌 언덕이 이제 지역적 기반은 사라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좀 중도이긴 한데 보수적 느낌의 중도인데 자유한국당 찍기는 좀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 그 지금 그것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시대 전환 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떨궈져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만든 사람. 또 김종인이 그 시대 전환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안철수에서 느껴야 될 건 이겁니다. 안철수는 전에는 지역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일정이 서울에서 광주 찍고 여수 갔다 부산까지 갔어요. 이건 대선 주자 아니고선 이렇게 행보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환영받고 못 가게 붙드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안철수가 이동할 때 가장 많이 달랐던 게 뭐냐면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었던 이 바닥에 끌고 들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태섭도 나갔고 최정집도 갈라섰고 윤여준도 나갔고 거기에 송호창도 있었다가 헤어졌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의 특징은 유력 정치인을 맞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사람을 이태규 남겨두지 남아있네. 않아요. 김근식, 이태규. 김근식도 사실상 좀 멀어졌고 예. 이태규 하나 남아있어서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난번에 달리기로 창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라톤 했잖아요. 예. 지금은 계층을 하려고 시민사회들을 훑어서 그쪽 계층을 공략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김경률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경실련을 또 만났어요. 경실련.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쪽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느낌인데, 그런 거 참 자기의 결핍을 드러내는 건지 아직도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예. 외치는 사람이니까 변수는 안 되겠지만 자한당의 부족한 슬로건 제조기로는 안철수가 활약을 하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한당과 합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분도 그렇게 보죠. 예. 합당 안 할 그러니까 것 같죠? 자한당 사람들을 끌어내는 쪼개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일종의 원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황교안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나경원하고 둘이 놓고 싸울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들어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지금 아직 그림이 안 나온 게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만 우리가 알고 있지 지역의 공천의 대진표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예상하기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두 분은 일단 과반은 무조건 넘고 보는데 그 이후에 160인지 170인지 180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재미난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한나라당이 지금 뭐 32%에서 많이 나오는데 34%까지 나오잖아요. 한나라를 했대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그 새보수당이 또 뭐 4에서 한 6% 그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합치는데 마이너스죠. 근데 둘이 합치면 25%가 돼. 정말 대단한 당이에요. 어쩜 그렇게들 줄어들어. 알겠습니다. 제발 좀 합쳐줬으면 좋겠어. 이 둘은. 만세. 여러분들 지금 고향 내려가셔가지고요. 그런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합치나 마나한 거 합쳐갖고 괜히 배분이나 해가지고 도로 새누리야, 도로 새누리. 그러니까 배분해서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보느니
조용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렬시켜라. 차라리 그렇게 저기 저 대구나 이제 부산 내려가시는 분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예. 어느 지역 가면 꼭 꼰대 할아버지들, 보수 어르신이 있어요. 집안에 항상 있어. 없는 집안이 없어. 아, 우리 집안은 없구나. 진짜 우리 집안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데 저 두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1, 2등 다투는 평론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1위예요, 근데? 나 1, 2등 두 사람인 걸 알겠는데 누가 예. 1위인지 저 사람이 모르겠네. 예. 이잖아요. 전설의 전설이라며. 평론가. 전설이라며. 노인네지 그냥. 부를 게 없으니까 그냥 아, 현역입니다 이간질, 당신이. 거품격 이간질 방송.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씩은 알고 계실 것 같아. 자, 솔직히 저는 어, 제가 너무 욱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표정에서 감정을